경기 통TV가 4월 10일 총선을 위해 준비한 획기적인 플랫폼 여의도행 티켓을 잡아라. 오늘도 항상 제가 뭐 방송할 때마다 듣는 얘기지만 도대체 저분 누구냐. 서삼래 이사님만큼 또 유명하신 우리 광명의 인싸 러머, 경기도의 인싸죠. 광명매일 유은 회장님 그리고 일강경일 배종석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은 회장님이야 원체 또 인물이 출중하시고 리차드 기어 리차드 뭐 기어란가? 연사만을 넘어서 반사마까지 갔는데 또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리차드 기어 느낌이 좀 난다. 리차드 기어. 느낌이 나고 배종석 국장님은 그 의외로 되게 귀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게 멋지신 분인데 지금 이제 말씀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 할 때 더 존중하는 잠깐의 정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밸런스 게임은 안 하시는 게 좋아.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분이었냐라고 얘기를. 아니 뭐 얘기하시면 와이프가 이뻐요, 아들이 이뻐요, 그 부르는 거가 똑같은 거죠. 참 난감해요. 그 집안에 싸움 나려고 그러는데. 저는 뭐 당연히 와이프죠. 지난번에 시험 방송했는데 반응 좋았어요. 반응 좋았어요. 아니 왜냐면 시흥 지역을 유튜브를 하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또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요소를 좀 해달라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아니 이제 그 효과인지는 몰라도 내가 어저께 그 광명시흥 주민총 그 대책위원회에서 3기 신도시 지작물 보상 관련해서 시위를 하는데 시흥 경찰서 정보기장님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보는 거는 아마 그 유튜브를 보신 것 같아. 그분하고 나하고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시흥을 쪽에 있는 분들이 두 분을 이제 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근데 백오 신도시 또 시야공단도 있고 거북선도 있고 이런 문제점을 좀 방송 좀 해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너무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방송을 해서 뭔가 좀 되게 미안했는데 다음에 또 거북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한번 후보로 확정되시면 그때 한번 다시. 네. 오늘은 광명갑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와 갑자기 지금 발표가 난 거죠. 그렇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광명갑 지역 경선을 돌연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광명 사람들, 이 분들이 여의도당에서 재경선 요구 기자회견을 오늘 가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광명뿐만 아니라 뭐 광주, 그 다음에 전주, 익산, 제주, 그 다음에 강주 북을, 강주 북갑 이렇게 해서 한 5군데 그렇죠. 쪽에서도 일서치 DNA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광명에서 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여론조사 경선 말고 네. 경선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이 한 5가지를 네네네. 그 공명선거를 위한 광명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그죠, 했는데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지만 이모경 의원이 임혜자 후보 카카오톡 방에서 익명의 게시자가 이모경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네. 그걸 보고서 이모경 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익명의 게시자를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자기 지지자가 있는 카톡방에 올리면서 마치 이게 임혜자 후보가 올린 글처럼 호도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임혜자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을 했죠. 근데 선관위의 조치가 그걸 이모경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그 보좌관 S보좌관이라는 사람의 문제로 그 사람한테 경고만 줬다라는 거는 좀 약하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 두 번째는 이제 광명시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또 뭐냐면 저 구시대적인 방법인데요. 이모경 의원 쪽에 이제 비서관 사람들이 단톡방에 자기들이 이제 글을 쓰면 뭐 하니까 모르는 사람처럼 초빙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자꾸 임혜자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또 이모경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이런 불법 선거를 받아가지고 이모경 의원 비서관들이 당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 심각한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여론조사 했던 리서치 DNA는 희사가 심각한 또 문제로 좀 떠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허위사실 유포를 한
부분에 대해서 S 보좌관이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고 그렇죠. 외부 사람들을 또 단톡에 초대해서 그 임혜자 후보를 비방하고 또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한 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S 비서관하고 K 비서관이 중앙당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고 그렇죠. 뭐 광명뿐만 아니라 5군데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리서치 DNA에 대한 어떤 공정성에 대한 문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경선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당연히 재경선을 치러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양천갑에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이나영 후보가 네. 뭐 채팅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홍보물을 사용을 해서 경고를 받고 그리고 다시 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자격 상실 제재를 받았죠. 네, 그래서 받았죠. 이제 경선이 치러질 수 없게 돼서 황희 후보가 이제 단독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분에 비하면은 이모경 후보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 치른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건수도 그렇고 그죠. 그 사안도 그렇고 좀 이나영 씨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죠. 잘못되면 재보궐 선거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그렇죠, 접지 않으면 네. 재보궐 선거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저는 이번 경선에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임혜자 후보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이모경 후보보다는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더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7대3이라고 하죠. 그죠? 나온 결과가. 그렇죠. 7대3 정도. 네, 일방적으로 이모경 후보가 이겼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드러난 건데 네. 권리당원,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여론으로 이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전화 받지 않은 권리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난 누구누구 지지하겠다 이런 게 있답니다. 근데 그때 대거 특정 정치인과 연관돼 있는 그런 권리당원들이 대거 이모경 의원을 지지하는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확 뒤집어 주는 바람에 이모경 의원이 경선에서 이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중앙당이 밝히지 않으면 이건 불법행위거든요. 이건 처벌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조직적으로 선거를 개입했던 정황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결국. 그 S비서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받은 이상 네. 이모경 의원이 직접 그 단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S비서관이 본인이 했다고 하면서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선관위에서 조사를 어떻게 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S보좌관이 그냥 자기가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냈다. 그래서 S보좌관한테 경고 처리를 줬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이모경 의원하고 통화를 해보고 어떤 경로에서 그 보좌관이 카톡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런 사안을 이렇게 S보좌관을 경고를 주면서 마치 이모경한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선관위의 그런 경솔한 그렇죠. 그렇죠. 그건 행위에 있죠. 대해서 제가 그렇죠. 이제 비판을 하는 부분이고 선관위에서 고발을 한 게 아니에요. 경찰에 선관위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S보좌관 말만 그렇죠. 믿고 S보좌관을 경고를 줬다? 근데 저는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부분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마치 선관위에서 이 사람한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선관위를 좀 비판을 하는 부분이다. 같은 층에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같은 건물.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죠. 아, 그러네요. 그 위로 뭐 잠깐 올라가면 뭐 성관이고 내려오면 이모경 의원 사무실인데 뭐 서로 그 위에서 짝짝꿍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사무실인데. 선관위를 옮기든지 이모경 사무실 옮기든지 해야겠죠. 아니, 뭐 가까운 데 있으면 없던 마음도 생기긴 하겠네. 최승재 의원이 갑자기 경선을 포기 선언을 했어요. 네.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예. 저는 이제 계속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예. 크게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략으로 누가 내려오는 게 아니냐라는 예, 그렇죠. 거와 아니면 본인이 돌려봤더니 나머지 두 명의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기자회견 내용에 그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후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당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 광명갑에 새로운 후보를 좀 내려보내려고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도 뭐 여러 가지 후보들이 얘기 나왔잖아요. 뭐 누가 내려온다. 저도 좀 보도를 했지만 이모경 의원이 핸드볼 선수니까 진정호 사격 선수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영입이 됐으니까요. 그죠. 진정호 후보가 광명갑에 내려올 수 있다 이런 보도도 했었거든요. 당 차원에서 뭐 언질이 있었지 않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리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애시당초 이분이 여기서 감을 잡아서 본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캠프를 얻고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냥 빠질 생각을 갖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본인 자신이 여론조사를 돌려봐서 권태진이나 김기남한테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방 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저희가 이제 지형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정대훈 의원 전 의원이 새로운 미래로 나온다는 전제에서는 뭐 저는 한 7, 8% 이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쟁력이 있다는 전제에서는 국힘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삼자구도라고 하면 국힘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인 거지만 국힘의 전략을 내려온다 아니면은 이인 경선으로 간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존에 있는 권태진 후보하고 김기남 후보 경선으로 갈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전략이 100% 내려올 거로 봅니다. 뭐 저는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저는 의견을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누구 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라서. 아니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빠뜨렸다고 생각드는 게 최승재 씨가 2월 4일 날 내려와서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기자들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 타당 후보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우리가 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봤더니 이미 이제 타당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뭐 성토장이 됐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분이 와서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매번 주장하는 게 이제 경선 때는 원팀을 위해서 싸움을 하지 않거든. 근데 그렇게 이미 자기가 경선을 하겠다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반대라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 이후에 제가 3번에 걸쳐서 주소 옮겼냐 캠프 얻었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말하는 보고 있다고 해. 근데 4월 10날 총선인데 지금 한 달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캠프를 못 얻고 있더라고. 그거는 애시당초 이 사람이 여기를 확정적으로 마음을 정하고 내려온 사람은 아니지 않냐. 한번 슬쩍 건드려 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내려올 거를 내가 내려가서 다른 사람이 못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빠지는 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뭐 충분히 설득력 네.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저는 이견은 아닌데 처음에 내려온 이유가 저는 갈라보려고 내려온 것 같지는 않고 중앙당의 어떤 라인하고는 소통이 좀 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해서 네가 그러면 그쪽에 갑 쪽에 내려가면 뭐 공천을 줄게라고 했는데 그렇게 반발을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니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반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찍어내리면 그냥 본인이 공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아닐 수도 있고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국장님 말씀처럼 누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누가 내려보낸다고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어설프게 모양새 빠지는 것보다 그냥 내가 중간에서 그렇죠. 뭐 미랄이 되겠다 뭐 이렇게 그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모양새가 더 좋지 않나.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보시죠. 뭐. 네 광명갑적 한번 다음 주에 했는데 다음 주에 그 양기대 의원 그렇죠. 하고 네네네 결과 나오면 예 국힘하고 같이 한번 갑을 다 해서 다시 한번 네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